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광학전도도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 K라는 애를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K라는 애를 이제 Q 리밋, 그러니까 롱웨이브 랭스 리밋을, 그래서 오메가 Q가 이제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 Q를 0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애들을 고려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메가 Q가 0이 아닌 그런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되게 유용한 양이거든요, 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32에서 구한 이런 전기den도 테스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결국에 이제 얘가 어떤 양이냐면은 이 K라는 애다가 이제 이 K를 이제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 해주면은 얻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 리밋이라는 애는 이제 Q 리밋은 이제 이런 경우잖아요. 근데 오메가 리밋은 이제 오메가가 0이 아닌데 이제 Q를 가져가는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제 광학 전도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구했잖아요. 이렇게 벌텍스 커렉션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구했는데, 이 벌텍스 커렉션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이 오메가 리밋의 경우에는 이제 벌텍스 보정은 무시됩니다. 여기가 0이 되죠. 여기가 유한한 값일 때.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Q분의 1이라는 애가 이제 남아가지고 이제 발산하는 그런 애였는데, 그런 거를 이제 고려 안 해줘도 되죠.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얘의 계산이라면은 지금 BCS 레벨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Q가 0에서 이제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이 리얼에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U 프라임이나 V 프라임이란 그리고 E 프라임 이런 애가 있는데, 프라임이라는 애는 여기 P 모멘텀의 P 플러스 Q라는 것입니다. 이제 T가 0 근처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절대온도니까 얘네들은 익사이테이션이니까 0이 되겠죠. 그리고 얘도 이제 0보다 커지고, 그러면 여기도 이제, 그리고 이제 오메가가 그러면 이 항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오메가가 이제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메가 0보다 크다는 거면서 얘는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안 되고 여기만 살아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U에 대해서 비례하는 텀이랑 이 부분만 살아남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델타 펑션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광합선은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로서 페르미 서페이스 바로 밑에 있는 에너지 얘 준입자가 그러니까 요런 밴드가 있는데, 초전도에서 여기서 일로 가는 뭐 그런 애를 생각하는 거죠. Q가 0일 때. 근데 이제 실은 지금 얘가 이제 Q가 완전히 0일 때는 0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Q가 리얼리 0일 때는 이제 더티 리밋, 이제 클린 리밋에서는 클린 리밋이라는데, Q가 완전히 0인 애를 얘는 이제 값이 이제 0이 되는데, 왜냐면 이 부분이 0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Q가 이제 더티 리밋에서는 얘가 0이 아닌 것에서는 어떠한 유한한 값을 갖게 됩니다.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는 이제 실험 과정에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파이널 스테이트의 합으로, 그러니까 Q가 0이 아닌 모멘텀 모든 애를 갖는 애의 합으로 관측됐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얘에 대해서 이제 모든 P 프라임에 대해서 썸메이션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쿠시라는 애가 얘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적분으로 이제 얘들 다시 표현을 해주면은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얘를 이제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값을 얻고,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값을 얻는데, 이제 노말의 경우는 이 갭이 0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노말하고 이 슈퍼컨덕터일 때 B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오메가가 이 델타보다 작은 경우에는 얘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광학 에너지의 갭은 2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노멀 스테이트의 광학전도는 얘가 갭이 0인 경우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초전도와 저전도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광학전도의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를 구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1-2 델타 오버 오메가랑 1 플러스 2 델타 오메가를 이제 K1, K2라고 해준다면은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되고, 적분 변수를 2에서 이제 U로 바꿔주고 U로 바꿔주는 거죠. U로 바꿔준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은 얘가 결국엔 타원 적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B가. 그래서 이 K라는 애는 이제 제1종 타원 적분이 되고, E라는 애는 이제 제2종 타원 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가 갭, 투갭, 이게 갭이죠. 갭 근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값이 된다는 거고, 이게 갭보다 엄청 큰 리미트는 1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광학전도도 그래서 결국엔 K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거고, 란다우 반자작사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Q 리미셋 이그젬플로 란다우 반자성에 대해서 공부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란다우 반자성이라는 애는 노멀 메탈에서 금속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반자성 효과를 란다우 반자성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제 자화가 있으면 자기 전류가 있게 되잖아요. 이런 자기 전류가 있게 되고, 여기 막스웰 이퀘이션이랑 런던 이퀘이션을 대입을 해주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아이소트로픽 시스템에다가 이제 Q가 00Q Z 성분으로만 갖게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리고 그러면은 B랑 M은 이제 Z 성분을 가게 되면 여기 평면 내에 이 사이에 존재하게 됐죠. 평면 내. 그래서 얘는 이제 M이라는 애는 이제 카이의 란다우 카이의 자화율, 란다우 자화율이죠. B로 이렇게 비례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카이는 어떻게 계산은 되냐면은 이제 이 KXXX의 0이랑 이제 Q 리밋을 이제 서로 빼준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이퀄에서는 어떤 게 사용되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Q잖아요. 근데 이 00인 부분은 빼준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트랜스버스 설명만 있으므로 이제 벌텍스 커브도 고려 안 해도 되겠죠. 왜냐면 XX 성분이 이제 Q에 대해서 선분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대입을 해주고 란다우 자화율을 구하게 되면은 노멀 스테이트에서 평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계산을 쭉 해주시면은 이러한 결과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보어의 마그네톤이고 중간에 이런 근사도 적용해줬네요. 그래서 우리가 파울리 상자섬 스피드를 고체 물리에서 배웠을 때 구한 거에 이제 3분의 1 정도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로. 고체 물리에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구하셨을 텐데, 이제 쿠버 포뮬러로도 다음과 같이 쿠버 포뮬러에서 이런 커널 K라는 애를 고려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란다우 반자성이 똑같은 값이 난다는 건 재밌는 결과죠. 그리고 이제 시간 섭동을 고려할 건데, 이 섭동은 시간 반전 대칭 섭동이랑 시간 반전 대칭성을 깨는 섭동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반전 대칭성의 섭동으로 이제 초음파 흡수를 생각할 건데, 전류의 응답함수 이외의 응답함수에서의 쿠퍼페어의 영향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주는 외부에서 인가하는 이제 펄튜베이션이 시간 반전 대칭성을 깨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응답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이 2.3.11에서는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깨지 않는 섭동에 이르러서 초음파 흡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이 있는데 샘플에 어떤 파수 Q의 종파 음파를 이렇게 초음파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샘플은 L이 있고 여기 델타 L이라는 애가 있을 때, 여기 2일 때 에너지를 이렇게 쓴다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델타 E라고 쓰고요. 그러면은 이 델타 L이라는 애는 VS의 델타 T가 되겠죠. VS라는 애는 이제 음파의 분산 관계가 다음과 같이 있고요. 그러니까 음속이죠. 예. 그리고 이 델타 E라는 애는 이 E라는 애가
이 프리퀀시에 이런 포논의 넘버에 플러스 2분의 1이잖아요. 여기 h바는 이제 1로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L은 이제 포논의 넘버가 얼마큼 변했냐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DE, DL을 고려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너지 감쇄율을 이제 길이에 따른 에너지 감쇄율을 측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포논의 시간당의 그 개수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포논 수의 물질 중에서의 감쇄는 현상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레이트 이퀘이션으로 기술이 됩니다. 이건 현상론적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개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현상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알파라는 애는 어떠한 포논의 물질에 의한 흡수 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디펜던트하는 애게 돼요. 그래서 종파 음파와 이제 금속 전자의 상호작용 해밀턴이온을 고려하면은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될 테고요. 기술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책에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기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속 전자와의 상호작용이잖아요. 이제 전자를 생성하고 이제 포논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포논이 되고 포논에 대해서 이제 향수가 붙은 그런 거죠. 이 책에 다카다 초전도라는 책에 이제 제가 설명하는데 여기 1.3에서 1.5 섹션을 보면 이제 폴라논 등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설명한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궁금하신 분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흡수개수 알파를 이제 페르미 골든 룰을 이용해서 미시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알파죠. 이 알파는 전자에 의한 한 개의 포논 산란 문제로 계산이 되는데요. 우리가 초기 상태를 I로 하고 파이널 스테이트를 이제 F로 하겠습니다. 이니셜 스테이트 EA 전체 에너지는 어떤 EM 더하기 EM 더하기 오메가 Q NQ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이 F는 EN 더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I라는 초기 상태는 여기 M 이게 전자를 나타냈고요. 전자의 부분이고요. 이게 포논의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의 포논의 개수는 I의 스테이트보다 한 개 많거나 아니면 한 개 줄었거나이므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논의 수의 변화율을 변화율 레이트는 이제 페르미 룰로부터 양자역학 시간에 배운 것을 열심히 계산을 하시면은 계산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HEF 일렉트론이랑 포논의 관계에 대해서 넣어주면은 레이트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포논은 이제 매크로하게 관측될 정도로 많은 양으로 이 NQ라는 애가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넘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결과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되는데요. 그래서 Q라는 애는 앞에서 봤던 이런 상관함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데요. 이 알파라는 애가 이 R에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지워주고 이 부분에 비례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비례한다는 건데 이게 전화응답 함수가 되잖아요. 이 부분이 이게 J면은 전류응답 함수, 전류응답 함수고 이게 전화응답 함수가 되는데 얘의 비례함으로 이제 초음파 흡수 실험은 전화응답 함수에 대해를 직접 이제 관찰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실험에서 이 오메가라는 애는 실제로는 엄청 작은 0.05 켈빈 정도의 에너지 스케일밖에 안 갔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물리량은 이제 오메가가 0에서의 거의 0에서의 이 전화응답 함수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양을 이제 이 그린 펑션을 이 응답 함수를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데 이제 남부 레프레젠테이션 표현을 하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전류였을 때는 V에 K 플러스 Q에 2분의 1에 타우 제로, 제로가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여기에 오고 여기에 감마 I 뭐 이런 식으로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전화전환도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메가 Q가 이제 먼저 0으로 대입을 해주면은 볼텍스가 근데 이제 0에 대해서잖아. 이제 감마 0은 이렇게 얘를 더해준 거잖아요. 이 감마 0은 타우 3 더하기 C 0이잖아요. C잖아. C 0. 근데 C 0이라는 1-D에 Q에 C에 00 Q잖아요. 근데 C에 00 Q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 부분이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텍스 코렉션도 안 하고 얘도 이제 타우스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돼서 다음과 같이 결과가 되는데요. 이때 전황답은 이제 남부 골드스턴 모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BCS 해밀턴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제 장거리 클론 포스가 존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인듀스드 일렉트론 펑션에 의한 스크리닝 이펙트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데 오메가가 0이므로 차폐는 이제 스태틱하게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유전함수에 대한 특별한 구조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례관계는 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상수만 변한다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그래서 얘를 이 L이라는 애가 Q를 이제 L이라는 애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L을 이제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을 해주고 이 I 오메가니까 오메가 Q니까 이제 오메가에 대해서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 해주고 알파를 계산해주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by the way 노멀에서는 이 갭이 0인 경우를 대입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이 B는 초음파에 대한 알파 흡수 계수의 B는 노멀과 초전도에서의 B는 이런 결과가 되고 이 결과는 결국엔 뭐냐면 이제 온도에 따른 이제 우리가 갭을 측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temperature dependence of 이 비례 계수에 대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건데 초전도 TC 온도 바로 앞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갭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음파 흡수 실험이라는 것은 결국엔 초전도의 갭 함수를 실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도스에서는 이제 발산등 이렇게 발산을 했었잖아요. 도스에서는 이 갭에 있어서 갭 마이너스 갭 플러스 갭. 그러니까 다시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발산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갭 플러스 갭. 이런 발산이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깨지 않기 때문인데요. 결국적으로는 그러니까 도스의 특이성이 나타나지 않는 얘는 외부 섭동항이 일렉트릭 포논 상호작용이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런 섭동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릭한 쿠퍼 페어에 그렇게 크게 엄청 자극을 주는 섭동이 아니라 스무스한 섭동이기 때문에 응답 또한 이제 스무스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쿠퍼 페어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죠. 그리고 이제 시간 반전성 대칭성을 이제 깨는 섭동으로서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매우 중요하죠. 실험적으로. 인데 이제 금속 중에 원자핵 스핀을 I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자핵의 자기 모멘텀은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감마라는 이제 뉴클리어 마그네톤이라고 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자기장에서는 이제 프리세션 하잖아요. 프리세션 이렇게 돌잖아요. 이 스핀이 프리세션 하는데 얘에 대해서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다음과 같이 되고 이때 이제 프리세션에 의한 공면 진동수는 이 뉴클리어 마그네톤 곱하기 H의 크기가 되겠죠. 됩니다. 네. 그래서 전도전자와 원자핵 스핀 상호작용을 공유를 하면은 얘는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페르미 접촉 상호작용인데 어쨌든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생각해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얘가 M이잖아요. M이랑 이제 스핀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은 A로 두고 그래서 이 I랑 시그 스핀에 대해서 상호작용하는 텀이다. 근데 by the way 얘를 통해서 전도전라의 산란은 이제 다른 위치에 있는 헥스핀과 어떤 상관이 있을 정도로 강한 상호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한 개의 원자적 좌표가 있고 원자핵의 좌표가 있고 여기 이 원자핵만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기술하는 이제 미시적 해밀토니안 얘를 이제 세컨드 퀀티제이션 랭귀지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i에 x, y, z가 있을 텐데 걔네들을 이제 스핀의 업이랑 다운에 대해서 각각으로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운동력 P를 가지고 있는데 P를 가진 스핀 다운을 없애고 스핀 업으로 해주고 이제 I로 이제 상호작용이 아니라 스핀 업인 애를 없애고 스핀 P 프라임으로 가는 얘를 이제 다운으로 해주는 애를 다시 크리에이션 해주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스핀은 바뀌지 않는 건데 모멘텀만 바뀌는 그런 애들을 그런 산란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 이제 I라는 애는 이제 뭐 핵스핀 연산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자기에서 보면은 얘가 이제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를 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에너지인 오메가 제로의 스케일을 알아보면은 M은 이제 전자의 질량이라고 하고 이 라지 M을 원자의 핵의 질량으로 한다면은 얘는 이제 0.001K 정도로 H의 크기는 그리고 이제 감마는 다음과 같은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전도전자의 에너지 스케일을 보면은 이제 오메가 제로는 거의 0이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0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에서 이제 얘를 해밀토니안을 산란에 기술하는 해밀토니안을 이제 전도전자의 스핀 자화율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전자의 자화는 이제 H의 어떤 카이를 곱하는 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M은 이제 스핀 연산자와 관계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식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위에서 다음과 같은 식을 어쨌든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위에서 이제 잘 살펴보셔서 대입을 해주는 것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각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그래서 전도전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N이 자기장 H 중에서 갖는 에너지는 갖는 에너지와 비교를 하면은 전도전자의 스핀 분극 효과 때문에 핵스핀은 이만큼 강한 자기장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공명지진정수가 원래 오메가 제로로 증가하여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때 차이의 비를 이제 나이트 시프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오메가 제로 틸다라는 애가 있고 그리고 걔 차이에 그다음 비를 구한 거죠. 근데 이 나이트 시프트에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상수가 되니까 여기 S랑 N에 대해서 나이트 시프트에 대해서 노멀과 그 초전될 때의 비를 구하면은 우리가 자화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화율에 대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봅시다. 이제 Z 방향에 인가되는 외부 진동 자기장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전자 스피기에 대해서 익스터널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되고 있고 이제 쿠버 공식을 이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쿠버 공식을 이용해서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스핀 응답한수를 고려를 해주고 스핀 자화율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고 구체적으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온도 응답파스를 또 도입을 해주고요. 뭐 이 부분은 뭐 쿠버 포뮬러를 그냥 이용한 것뿐이니까 천천히 멈춰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버 로테이션으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이렇게 써주고 기술을 해주고 이제 버텍스 포스형은 이제 무시를 하고 그다음에 쭉쭉쭉쭉쭉 계산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Q 리밋을 취해주면은 L 플러스라는 애는 우리가 2.3.3에서 나왔던 양인데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어떤 양이 되냐면 카이라는 애가 카이 이제 초전도죠. 초전도일 때 다음과 같은 양으로 기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노멀일 때는 이 갭이 0일 때겠죠. 그럼 갭이 0일 때를 계산해 보면은 파울리 상자성 자바율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로우 템퍼처에서 계산을 하면은 이 페르미 디스트리뷰션이 다음과 같이 긴사가 되고 얘는 이제 갭은 원래 얘는 t의 함수인데 t가 0일 때는 t가 0일 때 값으로 이제 거의 근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얘도 갭을 알 수 있다는 거죠. tc 근처에서는 이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하면은 tc 근처에서는 자와율이 로부터 이제 잘 계산해주면 1만에서 2t 이런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적인 온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걸 그냥 열심히 수치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치 계산하면은 다음과 같은 나이트 시프트의 결과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여기로 가면 이제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 스핀 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즉 왜 그러냐면 이 쿠퍼 페어는 이제 스핀 싱글렛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쿠퍼 페어로 묶여 있는 t 이퀄 0에서는 스핀 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알루미늄에서는 잘 적용이 되는 건데 잘 적용이 되는데 이제 뭐 수은 같은 무거운 원자핵의 초전도의 경우에는 스핀 오비트 커플링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고조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엄밀하게는 하면은 저희가 위에 계산해서 이제 벌텍스 포렉션 무시했는데 벌텍스 포렉션도 넣어야겠죠. 이제 그리고 핵 자기 완화를 마지막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장으로 핵스핀 방향을 정렬하고 전도전자의 산란에 의한 핵스핀의 Z 성분 IZ의 릴렉세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1분의 1이라는 애가 이 IZ의 변화를 나타내는 양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핵스핀의 양자수 m이 있을 테고 이 m은 마이너스 i부터 플러스 i까지 움직이는 값이겠죠. 얘가 플럭추에이트하는 산란 생각하므로 이니셜 스테이트는 m이라는 애가 있고 이렇게 되고 얘는 파이널 스테이트는 m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얘는 이제 핵스핀 양자수고 얘는 이제 전자의 부분이 되겠죠. 전자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미 골드론으로 이제 천이 확률을 잘 계산을 한 다음에 잘 멈춰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해서도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엔 계산을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T1분의 1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얘를 이제 계산하는데 뭐 비슷하게 계산하는데 다음과 같은 주의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T1분의 1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초전도일 때죠, T1. 그리고 이제 노멀일 때는 이제 갭을 0을 보내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노멀일 때는 T1이 이제 T랑 비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를 1로 보내주면은 이게 콘스탄트잖아요. 콘스탄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T1 곱하기 T가 콘스턴트 한다는 것을 이제 코링가 릴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초전도에서 이 서로의 비를 구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E가 델타로 갈수록 이제 발산하게 되는데, 실제 실험에서는 발산이 이제 어떠한 릴렉세이션 메커니즘이 이러기 때문에 발산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실험에서는 얘를 어떻게 하냐, 여기에 이 적분을 이제 델타를 더해주는 이런 수법 많이 쓰죠. 예, 여기 약간의 값을 더해주면은 TC 근방에서의 이제 피크가 나타나는데, 원래는 발산하는 건데 이제 피크가 나타나는 식으로 바뀌죠. 그리고 TC 근방에서의 이제 피크를 헤벨-슐리터 피크라고 하죠. 이 피크는 이제 S 웨이브를 판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죠. 예. D 웨이브의 경우는 또 이제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피크가 NMR이 저희 강력한 무기인데, 이 NMR로 피크가 보인다는 것은 S 웨이브를 조전도다, 이런 것을 잘 얘기해주는 실험적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랑 다르게 초음파 측정을 하는 게, 얘는 이제 피크를 갖잖아요. 이런 발산을 갖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TRS를 깨는 작동이기 때문에 얘는 NMR 실험에서의 그래서 이러한 응답은 TRS를 깨는 것에 대해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BCS 이론 주변에서 어떻게 되는지 P 웨이브랑 D 웨이브 그리고 SM, SC, DFT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 관심 있는 분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책에서 배웠던 점은 저희가 이제 초전도를 공부할 때 주로 이제 BCS 이론을 이용해서 볼리브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각종 계산들을 하는데,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는 이제 자유로운 T에 대해서 물리량을 계산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린 펑션을 이용한 필드 시어링 메소드를 그린 펑션을 이용해서 필드 시어지적으로 저희가 이제 초전도를 어떻게 기술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여기 또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조금 많이 빼뜨린 부분도 있고 그런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더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들이 채워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지껏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